시간이 좀 지체됐는데요. 준비된 기자회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현수막에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조법 2, 3조 거부권 반대 및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야 6당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입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울의 국회의원 이용호입니다. 지난 5일 국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통과 후 곧바로 정부로 이송됐고 대통령의 공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023년 11월 20일 때 국회에서 한 차례 처리됐으나 아시는 바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공포되지 못하고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국민은 22대 총선에서 거부권을 남발한 대통령과 여당을 심판했습니다. 지난 총선 결과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상권을 보장하고 거액의 손배가압류로 노동자의 목숨까지 빼앗는 사용자들의 횡포를 제한하라는 국민의 명령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대 국회에서 처리된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 때보다 더 많은 국회의원들이 발의하고 찬성하고 통과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공공연하게 또다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이야기합니다. 내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공포안이 아닌 제2요구안을 의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22대 총선으로 드러난 민심을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야육당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단호히 반대하며 노란봉투법의 즉각 공포를 촉구합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하경 국회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이신 박주민 의원님 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신 김주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홍배 의원님, 박해철 의원님, 허성무 의원님, 김영진 의원님, 이재관 의원님, 이현희 의원님, 임미애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조국혁신당의 강경숙 의원님, 김선민 의원님, 김재원 의원님, 신장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진보당의 전종덕 의원님 오셨고 새로운 미래의 김종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님과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의원님 오셨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하시지는 못했지만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셨고 아시는 바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이 법안을 채택하고 통과시켰습니다. 조국혁신당과 나머지 야 6당도 이 법안에 모두 동의하고 함께 발의하고 함께 통과를 시켰습니다. 기자회견은 각 당을 대표 한 분씩 말씀을 듣고 회견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주영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전종덕, 용해인, 한창민 의원님 말씀 연달아 듣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노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주영입니다. 지난해 11월 국회는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정당한 노조활동과 단체행동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그해 12월 거부권을 행사하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법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지난 5일 다시 노조법 일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쟁의 행위에 융단 폭격으로 가해지는 과도한 손해배상 폭탄을 멈추게 하기 위함입니다. 국제노동기구와 유엔 인권위원회는 줄기차게 한국 정부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사업주와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원청과 교섭을 위해 파업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할 것, 그리고 노동자 권리를 포기하도록 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남용을 제한할 것, 이를 위해 노조법과 관련법 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위해 일해야 할
고용노동부는 헌법을 무시하고 국제규범마저 무시한 채 격렬하게 반대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우려가 불안감이 되어 퍼지고 있습니다.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노동약자 보호의 시작은 노조법 개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묻지마 거부권 행사 남발로 거부권 신기록 갱신이라는 기록이 만들어지기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터무니없는 손배가 압류를 삶이 무너지는 노동자들의 손을 잡는 것, 노조법 2, 3조 개정안 즉각 공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노동약자 보호의 시작일 것입니다. 우리는 거부권을 거부합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것은 민심을 버리고 국민과 한번 해보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를 또다시 우리 국민이 목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입니다. 진짜 사장 교섭법, 손해폭탄 금지법, 노조법 2, 3조 즉각 공포하십시오. 노조법 2, 3조 개정은 IMF 이후 26년간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 차별을 줄이는 최소한의 민생 법안입니다. 개정 노조법은 불법 파업 저장법이 아니라 산업 현장 평화 유지법입니다. 헌법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명시한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법입니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노동자인 나라에서 노동자의 존엄과 권리를 외면한 민생은 없습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 공포 시행으로 민생을 지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중요 민생 법안들을 국회가 통과할 때마다 15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또한 내일 6개 법안이 거부권이 행사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21개의 법안이 폐기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거부권 중독에 걸린 것처럼 거부권 통치로 입법부를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 국민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에 대한 공포가 그 악순환을 끊는 출발이 될 것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윤석열 탄핵 심판의 그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기업과 업계에서 산업 생태가 무너진다는 아우성을 과연 야당이 듣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말을 덧붙이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수십억, 수십조에 이르는 부자 감세를 단행할 동안 파업했다는 이유로 1인당 94억 원의 손해배상 폭탄을 청구받은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의 아우성에는 단 한 번이라도 귀 기울여 보셨습니까? 마찬가지로 파업했다는 이유로 수백억의 손배소 폭탄을 청구받고 13년의 세월을 견뎌내야 했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고통을, 그리고 그 사이 삶을 등진 30여 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남긴 절규는 단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습니까? 귀를 열어야 하는 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입니다. 저는 노란봉투법은 헌법에 명시된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우리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도 필요한 법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노란봉투법은 그동안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무겁게 억눌러 왔었던 손배가압류를 합리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높일 것입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고 가계의 유효 수요를 확대해서 내수가 말라붙고 있는 한국 경제의 회복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또 저임금과 질 낮은 일자리로 연명해왔던 이른바 좀비 기업들의 상대적 경쟁력을 떨어뜨림으로써
시장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도 발생할 것입니다. 오히려 산업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이 노란봉투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면 적어도 노동자들의 절규와 파탄난 민생경제에 대한 대안이라도 가져와서 국민과 야당을 설득한 이후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으로서 그 어떤 대안도 제출하지 못하면서 국회와 국민이 30여 년의 시간을 들여서 합의한 법안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그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의 무지와 무능에 대한 심판으로 돌아올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기본소득당도 노란봉투법이 제정되는 그 순간까지 모든 순간을 함께 싸워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너무나 상식적인 법안입니다. 노조 때문에 경제가 망한다는 경제계의 터무니없는 위기조장도,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이라는 보수 언론의 주장도, 노조법 2, 3조 개정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고용노동부 장관과 국무총리의 주장도 터무니없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막무가내 거부권이 또다시 반복될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노동자의 바람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에 맞게, 국제 노동 기준에 맞게, 법원의 판단에 맞게 노조법 2, 3조 개정을 즉각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더 이상 빈 테이블에 서서 눈물 흘리고 손해배상 소송 앞에서 피 흘리고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거부권의 이 잘못된 행보가 계속되면 국민들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사회민주당 또한 더 이상 대통령의 무능과 독재의 만행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에 대한 거부권이 진행된다면 그 다음은 대통령 탄핵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명심하고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국민의 민심과 야당의 요구에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그것이 국민을 살리고 민생을 살리고 노동자를 살리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사회민주당과 저 한창민은 그 길에서 행동하고 실천하고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의 필요성과 정당성,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위헌성과 부당성을 네 분 의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 회견 진행하는 중에 우리 김현정 의원님 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회견문 낭독은 박홍배 의원님, 박해철 의원님, 그리고 김선민 의원님, 신장식 의원님, 김종민 의원님께서 이어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노조법 2, 3조 개정안 즉각 공포하라. 위헌적인 대통령의 제2요구 더는 용납할 수 없다. 지난 8월 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됐습니다. 대통령은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법안을 공포하거나 국회에 제의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 기간 정부와 대통령은 국회를 통한 국민의 뜻을 살피고 신중하고 진지하게 법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흑색선전에 나섰습니다. 여당은 곧바로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했고, 고용노동부 장관과 국무총리는 헌법과 법률에 배치된다는 거짓말을 반복했습니다. 당장 내일 개최되는 국무회의에서 제2요구안을 의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노란봉투법은 정부 여당과 일부 언론의 주장처럼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이 결코 아닙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노동 3권을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단체 행동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도를 개선하려는 법입니다. 간접 고용 노동자에게 자신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게 하고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정당한 재인권을 보장하며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행위한 만큼만 책임지라는 법입니다. 이 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파업을 할 이유를 없애는 법이고 현장의 평화를 만드는 법입니다. (22년) 전 지금 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실질적인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공동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처럼 노란봉투법에 담긴 사용자 정의 개정에 적용된 실질적 지배결정이라는 개념은 그 오래전 지금의 여당도 주장했습니다. 또 20년 전인 2004년 처음으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발의된 이래로 지금까지 같은 취지의 노조법 개정안이 수십 건 발의돼 논의됐습니다. 결국 지난 21대 국회에서 수차례 회의와 논의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노란봉투법은 10년 전에도 있었고 20년 전에도 존재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국회를 떠돌았습니다. 그만큼 간접 노동자들의 고통은 커졌습니다. 그만큼 손배 가압류는 노동자들을 짓눌렀습니다. 수많은 노동자가 불행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동료와 가족들은 지금도 끔찍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우리 정치의 늦은 반성문입니다. 지금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그 고통의 시간, 그 짓눌림의 시간은 계속될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을 즉각 공포해야 합니다. 또다시 제의를 요구한다면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민심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는 헌법의 3권 분립 원칙에 따라 내재적 한계를 갖습니다. 법률안의 위헌성, 집행 불가능성, 부당한 정치적 압력이나 다른 국가 권력의 권한 침해 수단으로서의 오용 가능성이 있을 때만 정당화한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정립된 견해입니다. 노란봉투법은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회가 헌법 정신에 부합해 정당한 입법 절차를 통해 의결한 법안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결국 대통령이 입법권과 행정권을 모두 통제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헌법이 정한 권력 분립의 원칙을 형해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독재입니다. 우리 국민은 노란봉투법을 거부한 대통령과 여당을 심판했습니다. 지난 총선 결과는 헌법에 따른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거액의 손배 가압류로 노동자의 목숨까지 빼앗는 사용자들의 횡포를 제한하라는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민심을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독재입니다. 오늘 우리 야 6당 국회의원들은 정부 여당의 거짓말 폭주와 위헌적인 제2요구권 행사를 막아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과 연대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노동자를 죽음의 벼랑으로 내몰지 마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을 즉각 공포하십시오. 2024년 8월 12일 노란봉투법 공포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예, 오늘 준비된 내용은 다 마쳤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내용은 하청,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보장법입니다. 그리고 이 노란봉투법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행위한 만큼만 지겠다라고 하는 손해배상 책임의 합리화 법안입니다. ILO가 권고하고 있고 한유 FTA 노동조항 등 각종 대한민국이 체결한 FTA 노동조항에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이런 법안들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 국제 분쟁, 각종 무역 분쟁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 즉각 공포로 화답해야 될 것입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